살짝 일본 중심 김홍집이 여기 있습니다. 2차 완전 일본 중심 김홍집입니다. 3차 러시아 친러 김홍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42번째 이야기고요. 오늘은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인데 요 파트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없어. 이건 사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파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핵심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하는 을미개혁. 어쨌든 1, 2, 3를 구분하는 게 메인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지 하나씩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실까요?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고요. 전주 화약 이후 폐정개혁과 집강소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폐정개혁으로 인해서 집강소가 설치되었었고요. 정부 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정청을 만들면서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많은 또 문제점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요 청일전쟁 터지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잠깐 재집권해요. 선생님 흥선이 또 나와요? 맞아요. 요때 이모군란 당시에 청나라로 압송되었었던 흥선대원군이 잠깐 다시 재집권했었고 우린 요때를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합니다. 조선 책략 아시죠? 그 조선 책략 갖고 왔던 이 양반. 잠시대 김홍집 보시면 아마 놀라우실 거예요. 거의 카멜레온. 모든 정권의 거의 주요 독점, 모든 이 권력을 다 가져가요. 내가 볼 때 진짜 정치인으로 타고난 분이야. 이 김홍집.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혁되었던 것을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하고요. 1차 가보개혁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던 바로 그 개혁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자, 1차 가보개혁이 시작되자마자 교정청, 즉 정부 주도로 개혁하려고 했었던 교정청 바로 폐지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요. 군국기무처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한 반년 정도 있었는데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1894년 그 6월에 말에 시작되어서 그래서 12월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동안 법안을 무려 200여 개를 만들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하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군국기무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시는 게 통리기무하문 있잖아요. (1880년도에) 만들어졌던 통리기무하문은요 1880년이죠. 요것은 개화정책 추진기, 즉 강화도 조약 이후 이모군란 그 사이에 있었던 1880년에 만들어서 82년까지 갔었던 통리기무하문과 군국기무처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군국기무처 기억, 가보개혁 기억입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약 3개월여 동안 무려 법안이 200여 개. 이건 뭐 3개월 하면 한 180일, 한 200여일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씩 법안이 하나 이상이 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뭐 놀랍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요.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파트입니다. 개국기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392년을 원년으로 삼고 그때부터 그 날짜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개국기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 청나라 기준으로 삼았었던 기준점을 좀 바꿔놓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청의 종주권을 부정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제 폐지했고요. 과거제 당시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6조를, 그러니까 6조가 뭐죠? 중앙부처죠. 그러니까 의정부 6조 체제, 2호, 예병, 형, 공예 그 6조를 8개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를 8개로 늘린 거예요. 요걸 우린 8아문이 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부를 설치했습니다. 국내부를 설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 거예요. 즉,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정부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의정부에서는
국정사무는 거기서 하는 게 맞지만 국정 최고 기구니까. 그렇지만 왕실사무도 했다라는 데서 좀 약간 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사무는 무조건 국내부에서 다 그냥 맞는 걸로 그렇게 정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경무청을 설치했습니다. 경무청 설치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경찰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을 새롭게 설치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은본위 화폐 제도를 가져갔습니다. 은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은을 그 기준점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했다라는 것이고요. 재정의 일원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파라문 있었죠? 파라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뭐 교육부, 국방부 같은 그런 중앙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았던 데를 탁지아문에서 모든 재정을 일원화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막 관장하는 기구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탁지아문에서만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했었고요.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 요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조세라는 건 알겠어요. 세금 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금으로만 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이란 건 화폐를 얘기해요. 즉, 세금을 화폐로 내도 됐어. 그러면 그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안 냈어요. 그전에는 주로 공물로 냈거든요. 현물로. 그런 걸 세금을 화폐로 내는 제도를 조세 급납화라고 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회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선 왜?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사라진 게 바로 이 1차 가보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졌어요. 이걸 노비제도가 사라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었다. 이거 몇몇 분들이 오해하세요. 막 이거 과부들이 남편이 있으면 과부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거 알아셔야 돼요. 그 바람 피는 거 뭐 불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일찍 먼저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과부라고 하죠. 근데 조선시대의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성은 일부 종사예요. 한 명의 남편만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경제력만 있으면 뭐 첩이고 뭐고 뭐 많이 둘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결혼 한번 하면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 명의 남자만 만났어야 되는 것인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과부들, 즉 남편이 없는 여성은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었다. 즉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연좌제. 연좌라는 게 뭐냐면 이거 연결할 때 하는 그 연이고요. 좌할 때 하는 거예요. 즉 같이 무릎이 연결돼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친척이라든가 내 자식들이 같이 죄를 묻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연좌제라고 하죠. 안 좋은 거죠. 죄를 졌으면 그 사람한테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죠. 뭐 3족을 멸했다, 9족을 멸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형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 해당 사람한테만, 즉 내 친척이, 내 아버지가, 내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나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연좌제 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혼 금지시켰다.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특히 어린 여성들이 워낙 일찍 결혼했거든요. 뭐 어렸을 때는 뭐 12살, 3살, 4살 뭐 이렇게 갔었어요.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노동에 휩싸이게 되니까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좀 금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가보개혁입니다. 선생님 뭐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어렵네요. 맞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통으로 다 암기하시려면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메인 포인트는 신분제 폐지, 노비제도 폐지,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구분하는 게 메인 포인트거든요. 2차를 확실히 알면 1차랑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여기 중에서는 일단 신분제도 폐지, 요게 가장 메인이다. 나머지도 살짝만 봐주시고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은요, 이제 고종 황제께서 독립서거문을 발표하세요. 우리나라,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대한독립 만세의 그 독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쓰겠다, 다른 나라들의 영향 없이 내가 바로 쓰겠다의 독립이에요. 내가 이제 바로 서는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나름 선언했던 것을 독립서거문이라고 하면서, 독립서거문 발표하면서 홍법 14조를 발표하십니다. 이 홍법 14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필요가 없고요. 홍법 14조 나오면 2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2차 가보개혁은
김홍집과 당시에 일본으로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있던 박영효가 돌아오면서 연립내각. 연립내각이란 건 한쪽에서 내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만든 내각을 연립내각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내각인데 뭐니 해도 2차 가보개혁은요. 1894년 말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심이 조금 더 강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세력을 좀 등지고 있었던 박영효 중심의 연립내각 형태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독립서검은 홍범 14조, 연립내각 이런 거 나오면 2차 가보개혁이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가장 메인은 요겁니다. 요거는 물어봅니다. 군국기무처 나오면 무조건 1차 가보개혁이에요. 군국기무처 폐지,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게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군국기무처 많이 나와요. 요거 통리기무아문이랑 같은 기구 아닙니다. 그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크게 보자면 3개.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파트입니다. 의정부. 가장 국정 최고기구 아닙니까? 이 의정부가 내각으로 바뀌게 되었었고요. 내각으로 바뀌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팔아문을 7부로. 요것은 연립내각이잖아요. 내각이에요. 뭐 크게 암기하실 게 없죠. 그리고 원래 8개 부처였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8개 부처를 몇 개로? 7개로 바꿨어요. 팔아문을 7부로. 그 다음에 팔도 광산할 때 그 팔도입니다. 전라, 경상, 충청, 경기, 강원, 황해, 함경, 평안 그 팔도를 23부로, 그러니까 23개로 더 좀 잘게 나누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광역자치단체. 지방행정제도를 23개로 바꿨다는 거예요. 2개 합치면 7 더하기 23은 30이겠네요. 먼저 그거 하나 먼저 살짝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재판소 설치.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수령, 그 지역의 사또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재판도 해, 군사권도 갖고 있어, 행정도 해, 혼자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또, 수령은요, 조선시대 때 엄청난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자, 군사적으로는 훈련대, 그리고 시위대 등등의 군사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육입국조서. 요거는 형광펜. 교육입국조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교육과 관련된 것을 상당히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발표하면서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관제 만들면서 한성외국어학교 등등을 만들었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선생님, 1차 가보개혁이랑 2차 가보개혁 너무 비슷비슷하고 헷갈리는데요? 맞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전에 제 조카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 누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조카, 은우라는 조카가 있는데요. 성환아, 큰일 났어. 은우가 학교를 안 간대. 초등학교를 안 간대. 그리고 이제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애들만 모아놓고 요즘에 어느 때인데 훈시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오늘 이제 제 조카를 달래면서 어쨌든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날짜를 카운트해 보니까 한 30일쯤에 그동안에 들었던 수업이 아니라 견학 수업을 간대요. 그것도 어디? 법원, 재판소로 견학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은우한테 그랬어요. 유치하지만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은우야, 30일에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 훈시 말씀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가라고 했더니 진짜 삼촌! 이러더니 막 학교를 가더라고요. 유치하죠, 여러분? 유치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수업만 해줘 끝내야 되지만 이거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좀 좋게 봐주세요.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입으로 한 번만 따라해봐. 내 조카가 뭐든 상관없지. 30이 중요합니다.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 훈시 말씀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이거면 끝나. 됐죠? 여기서 30이란 건 뭐예요? 7 플러스 23이죠. 즉 7부, 23부. 중앙부처 7개, 지방조직 23개 합쳐서 30일. 30일에 학교 세웠던 게 뭐죠? 교육입국조서죠. 학교 세웠잖아요. 교육입국조서, 학교 가면 훈시 말씀 듣지 않고 어디 견학 간다고? 재판소 견학 간다. 말이 안 되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조카든 사촌 동생이든 다 좋습니다. 한 번만 입으로 따라하세요.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아이 좋아, 학교 갈게.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치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랑 뭐만 기억하면 돼요? 1차 가보개혁만 구분하면 돼요. 우리 유치하지만 한 번만 말로 합시다.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요거 너무 좋잖아요. 예.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요거면 끝납니다. 자, 그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895년으로 넘어오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바로 청일전쟁의 종전조약으로서 무슨 내용이 있었죠? 삼국 간섭. 여기서 일본이 뭐 얻었었다고요? 타이완 섬과 랴오tung 반도를 얻었지만, 요동 반도를 얻었지만, 이때 이들이 간섭하잖아요. 유씨! 이놈의 새끼, 어린 놈의 새끼, 돌려줘, 임마! 라고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했더니, 바로 돌려줘요. 우리나라 국내선, 우와, 러시아 짱! 이러면서 친러 대각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그동안 우리에게 늘 친숙한 그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러시아 중심으로 좀 약간 당시 좀 정치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좀 마땅한 사람이 없나 그랬는데 빼꼼히 저기 뒤에서 손을 드는 한 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김홍집이야. 대단하! 야, 여러분 정치인은 이래야 돼요. 1차 일본, 살짝 일본 중심 김홍집이 여기 있습니다. 2차 완전 일본 중심 김홍집입니다. 3차 러시아 친러 김홍집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김홍집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어쨌든 이 김홍집 정치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각이 만들어져요. 김홍집 내각이. 그리고 나선 을미사변이 터지죠.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본인들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한 반발로 바로 나왔었던 것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을미사변이 벌어지고 나서 나타났던 개혁을 우리는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을미개혁을요, 다른 말로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3차 가보개혁이라는 표현보다 을미개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분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요 세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장 메인 테마입니다. 자, 이 을미개혁을 할 때 보세요. 친러 내각이 들어섰지만 우리나라 국내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을미사변이 터졌죠. 그러고 나서 일본의 어쨌든 그 파괴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본에서 나 불만이 좀 많은데 야, 내 중심으로 내각 다시 만들 거거든. 어디 개혁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 마땅한 사람 없어? 라고 했는데 저기서 또 빼꼼히 손을 드는 인물이 있어. 누구야? 김홍집이야. 야, 얘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낯짝 너무나 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또 설득해내는 능력. 김홍집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4차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을미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치 파트입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연호.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은 양력을 사용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양력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해 11월 17일, 그러니까 음력 기준 11월 17일을 야, 앞으로 됐고 이게 1895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월 17일을 어떻게? 1896년 1월 1일로 양력, 지금 양력과 음력이 약 한 달여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그 정도를 딱 정한 거예요. 야, 됐고 지금에 있었던 그 너네 날짜 카운트 기준을 음력을 양력으로 바꾼다. 그래서 양력을 세웠다라는 의미에서가 건양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군사적으로는 친위대. 그 다음에 진위대. 진친.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 좋은 친구들 3명만 사귀어도 참 그 사람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찐친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위대, 친위대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여기 파트에서는 사회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편 사무가 시작되었어. 선생님,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축하연 그것 때문에 갑신정변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시작을 못했었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을미개혁 때부터 우편 사무를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요거 있고요. 종두법. 당시 이제 천연두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나왔었던 것이 종두법이 이때 나왔었고요. 태양력 사용,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 태양력 사용과 뭐가 연관된다?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과 연관이 된다. 이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학교 설립.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왜 제가 밑줄까지 걸었냐? 소학교라는 건 뭐죠? 어쨌든 학교잖아요. 근데 왠지 우리는 학교 하면 한성사범학교, 한성의국학교와 같은 2차 교육입국조서에 의해서 등장했었던 2차 가보개혁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랑 구분하라고. 소학교는 을미개혁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을미개혁 그거 하나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령, 단발령. 요거 중요하지. 근데 나는 참 뭐 역사 교사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령이 맞거든요. 저는 머리 집에서 막 방학 때 쉴 때 막 딸이니라고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전 너무 힘들어요. 전 매일 한겨울이든 한여름에는 샤워 한 서너 번씩 하고요. 집에 있으면 한겨울에도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풀 샤워를 2번씩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좀 과도할 정도로 좀 많이 씻는, 저 그렇지만 다른 거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집안 정리는 잘 사실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늘었네요. 내 몸만 깔끔하는 걸 난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머리 1년에 2번 감으면 많이 감는 거야. 거의 그 남자들의 머리 여기는요 이사육소야. 제가 어렸을 때에도 머리에 막 어머니께서 찬빗으로 막 이 잡아주시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걸 지금의 저처럼 하는 머리 스타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태어나면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냥 그 머리 기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그래서 모든 것은 부모가 물려줬다고 그래서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였었지만, 이제는 약간 근대식 단발령을 했지만, 이때 이것에 대해서 또 저항이 있었죠. 특히 위정척사 선비들은, 유생들은 어떻게 내 목을 칠지언정 머리를 자를 수 없다 이러면서 저항했지만, 저항하면서 의병도 일으켰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의병 파트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단발령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을미개혁의 메인 포인트고요. 소학교는 구분해주는 차원에서 학교 기억해 두시고, 태양력 많이 나옵니다. 종두법도 은근히 가끔 물어볼 때 있고요. 우편사무시작, 그 다음에 건양,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을미개혁은 그냥 여기 파트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많이 나오니까 은근히 요 내용들. 그 다음에 요 태양력 나오면 건양 요거 연결되잖아요. 진위대 친위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요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게 2차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우리 입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누구야? 뭐 여러분 조카 이름 대시고도 자신의 이름 대시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좋고요.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말씀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아이 좋아, 학교 갈게.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0일은 뭐죠? 7, 23 플러스. 요거는 중앙부처, 요거는 지방제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가면 교육복지조서.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재판소 설치, 요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1차 가부개혁은 이 2개 아닌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걸 물어보면, 요걸 물어보면. 근데 아마 여러분 문제 웬만큼 어렵게 나와도 이걸로 문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웬만해선. 보통 1차 가부개혁이 가장 우리나라 역사에 큰 의미를 미친 것은 이 신분제도 폐지, 그 다음에 당시에 사회적으로 워낙에 좀 처져 있었던, 인식이 처져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 사회 파트가 많이 나오죠. 요걸로는 단독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결해 드렸죠. 뭐 우편사무 시작이라든가 종두법이라든가 태양력 사용이라든가 단발령이라든가 소학교는 다 을미개혁이고, 그 다음에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기억나시죠? 그건 2차 가부개혁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요. 1차 가부개혁.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 내지는 을미개혁을 구분해 두시는 거 메인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5회입니다. 가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제2차 개혁, 군국기무처 폐지 이후, 여기가 핵심이겠네요. 군국기무처 폐지 이후 김홍집, 박영효 주도로 추진했다랍니다. 그러니까 군국기무처 폐지해서 이미 2차 가보예요. 그쵸? 근데 그거 몰랐다 해봅시다. 어떻게? 8아문이 7부로, 전국이 23부로 개편됐습니다. 재판소도 설치됐습니다. 이거 다 나왔네요.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이거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지계발급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것은 광무개혁 때 나오는 것이고요. 태양력 사용은 어디? 을미개혁입니다. 한성 순보 발행은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1883년에 있었고요. 공사노비법 폐지. 이 공사노비법 폐지가 신분제도 폐지랑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1차 가보개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기억나시죠? 여기 파트래. 여기 파트. 그래서 어떻게? 뭐 한성 사범학교라든가 한성 외국어학교.
뭐 그러한 것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30일에 학교 가면 그 학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3회가 되겠습니다. 심화 53회는요. 2번 다음 대화 이후에 이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라네요. 봤더니 군국기무처의 의안에서 공노비와 산노비에게 대한 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분부를 받겠습니다. 이건 뭐죠? 그러면 1894년에 시행되었었던 1차 가보개혁의 가장 중요한 메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전개된 거 찾으랍니다.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별기군 언제죠? 1881년입니다.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한성순보 요거 제가 문화파트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요. 1883년입니다. 한성순보. 그 다음에 디귿.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교육입국조서 어디죠? 2차 가보개혁 하셔서 구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에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재판소 설치 어디?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되지 않고 재판소 견학간다. 재판소 견학간다. 30일에 학교, 즉 교육.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어렵게 나오려면 중앙부처를 7부로 바꿨다. 8아문을 7부로 바꿨다라든가 8도를 23부로 바꿨다라든가 그런 내용도 당연히 나올 수 있었겠죠. 디귿과 리을.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이번 강도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쌤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 드립니까?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